안녕하세요. 까다롭게 고른 10분 짧은 입시 밀크티 입시전략팀장 김용아입니다. 오늘도 합격이 지르신 김정수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서류평가 요소와 이제 합격 사례인데, 사실 이제 합격 사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론적인 건 다 알아요, 사실 누구나 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오늘 분명히 이제 약속하셨던 부분이 그때 그 학업 역량이랑 그 다음에 이제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오늘 아주 그냥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것까지 다 설명을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 전형에서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교과 전형에서의 학업 역량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위에서 보시면 이제 학업 성취도라고 하는 것은 교과 영역에서 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종합에서도 봅니다. 그러니까는 몇 등급이냐, 예. 또 그리고 표준 점수라든지 또는 평균이, 학교 평균이 어느 정도인데 네가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은 객관적으로 봐야죠. 예. 예, 그거는 가능한데, 종합은 학업 성취도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학업 의지와 태도가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탐구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본인이 관심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경영 쪽에 관심이 많아서, 아버지가 보시는 그 경제 잡지들 있지 않습니까? 신문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봤던 편인 것 같습니다. 물론 놀기도 많이 놀았긴 했지만, 그래도 그게 이제 재미있으면은 기업인들 동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봤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행평가를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와라, 예. 전공에 관련돼서 자기의 과목과 연계성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대회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탐구 활동들이 학생부 종합에서는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걸 찾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노력. 거기서 이제 수상 실적이라든지 성적까지 좋으면 금상첨화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많이 보셨으면 지금 돈을 좀 많이 버셨겠어요. 근데 그 돈 버는 거하고 실제하고는 좀 많이 다르던데요. 그분들 쫓아다니려고 하더라도, 그분들하고 저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던데요. 그쵸. 왜 저희가 주식도, 침팬지가, 경제학 교수를 이겼잖아요. 예.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그 학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제 여기 밑에 보면 각종 탐구대회. 근데 이제 탐구대회가 이제 자소서에서도 이제 수상실적이 이제 기록되는 것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면서 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24학년도 입시에서는 수행평가 자체를, 그러니까 수상실적 자체를 못 넣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게 이제 아까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 특기 사항에 예. 선생님들이 이제 써주시죠. 예. 왜 그러냐면 과목과 관련된 대회들이 많거든요. 영어 말하기 대회, 수학 문제풀이 대회, 또는 탐구 대회라는 거. 그럼 수학 선생님이 거기서 상 받은 애는 예쁠 거란 말이죠. 그 친구한테 조금 어드밴티지를 준다? 이제 그런 걸 좀 찾아내야 찾아서 평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의리의리한 대회 말고,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대회 말고, 학교에서 소소하게 이루어지는 대회라든지 발표 대회에 참여해서 자신의 역량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저희가 그런 작은 하나하나 행동들이 또 결과물들이 또 성실함을 또 나타낼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례가 있어요. 예. 사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아무래도 학업 역량이니까 좀 성적 좋은 친구를 이제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이 친구는 전체 내신이 한 1.13 등급이라니까 엄청나게 소위 말해서 어마무시한 친구죠. 근데 이 친구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하면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충격을 좀 크게 먹었어요. 자기가 전교 5등인데 전교 5등이면은 이제 공부 엄청 잘하는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친구들끼리의 어떤 뒷이야기 그런 것들을 당해가지고 자기가 조금 분발을 많이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전 과목 1등급해서 전교 1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이제 꾸준히 유지돼서 이제 서울 교대를 갔는데, 교육대학이니까 당연히 선생님들을 이제 배출하는 대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대학에서는 학업 역량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느냐.
네, 그래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범대, 교대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서울교대 같은 경우는 최저도 확보를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어가지고, 뭐, 멀티플레이어적인 역량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 친구한테 가장 매력적으로 봤던 거는 교육에 관련해서 엄청난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동아리 활동에 교내 교육 동아리를 만들어서 친구들하고 이제 활동을 했다든지 또는 자율 동아리에서 뭐 교육과 관련된 탐구 활동. 그러니까 뭐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누구를 가르쳐 볼 수는 있는 거는 사실상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 내에서는. 네, 고등학생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그 고등학교 내에서 교육 심리 쪽에서 이제 활동을 해보고 아이들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자기네들이 좋을 거냐. 예. 그리고 봉사활동도 재능 기부라든지 뭐 보시면은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활동하는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 친구는 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할 정도의 포인트를 좀 만들었던 부분이 컸죠. 그리고 뭐 책도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가장 뭐 자연주의 교육의 대표 책인 장작 크루스의 에밀 같은 경우도 읽어보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도전을 해본 거죠. 물론 이제 에밀을 읽었다고 이 친구가 이해는 못할 거예요. 그래도 도전을 해봤다라는 것 자체에 이제 의미를 두고 내가 그렇게 공부를 했다라는 걸 선생님들한테 어필을 해서 교대 다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졸업할 때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선생님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제 이런 거 막 하잖아요. 뭐 1등만을 위한 뭐 전략, 뭐 1등만을 위한 뭐 더러운 세상 막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단순히 등수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활동한 거 보니까 제가 진짜 막 그 뽑아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정말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이런 활동들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지금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친구가 무언가를 도전을 하고 자기가 만들어 보려고 하는 활동들. 물론 뭐 이 친구 도울 때 뭐 어머님도 많이 도와주셨고 저도 관리를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저도 뭐 이렇게 지도를 많이 했지만 아무리 지도하고 옆에서 관리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사실상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지력이 상당히 컸던 학생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저는 이 전공적합성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요 사례도 있겠지만 사례보다 지금 저는 이제 여기에서 개념 설명하고 그리고 사실 또 하나가 이제 이 전공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자소서도 그렇고 활동한 것도 그렇고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1학년 때는 좀 이제 그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과학 박사야. 그래서 기계 관심이 맞았어. 근데 2학년 되니까 건축 쪽에 관심이 생겼어. 그러면 당연히 이제 활동이 바뀔 수도 있고 본인 관심사도 바뀔 수 있고 다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두 가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진로가 자주 바뀌죠.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쓸 때 아이들이 이제 이과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의대를 가겠다. 그러니까 문과에서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 로스쿨을 가기 위한 대학을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뭐 학원 선생님 또는 이런 일들을 하려는 것을 저도 계획을 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꿈이라는 건 자주 바뀝니다. 그것도 대학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인정을 해주는데 그 넘어가는 과정이 좀 자연스러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는 안 되죠. 1학년 때는 의사가 되고 싶어. 근데 성적이 좀 아니야. 그래서 생명공학제로 바꿔. 이러면 100% 대학에서 걸러집니다. 이제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자동차를 하다가 이제 물리학과를 갑니다. 예.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뭐 자동차학과보다 물리학과가 조금 낫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 있는데 자동차가 기계 아닙니까? 네. 기계의 근간은 물리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자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만들어가면은 그거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계성을 찾아야 된다. 예, 그렇죠. 예. 뭐 갑자기 뜬금없이 문과에서 이과 넘어가는 친구도 있는데 예. 그것도 하나만 제가 이제 옛날에 우스갯소리 하나 해드리면 어떤 애가 이제 생물학과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꿈이 정치인이더라고요. 예. 너 이상하다. 너 이상하다. 왜 정치인이니?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랬대요. 아빠, 엄마랑 캠핑을 갔다 오다가 너무 강이 들어온 걸 봤대요. 예. 그걸 들어온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부모님한테 물어보니까 예. 정치인이 제일
짱이다. 환경운동가도 있는데. 네? 예. 그래서 예. 환경운동가보다는 이제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 친구가 정치인으로 갔다가 다시금 이제 생물학자로 왔는데 그래서 그 본 대학에서도 물어보더래요. 예. 왜 갑자기 정치인 하려다가 이렇게 하냐. 예. 그래서 그걸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이 박장대소 하시면서 너 진짜 대단한 친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다고 해서 지금 좋은 대학교 다닙니다. 아,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네. 동아리 활동 그리고 뭐 수상실제 이런 탐구 활동들을 본인이 좀 더 고차원적인 발전 과정을 만들어내느냐. 실패하고 성공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것을 부딪혔냐, 얼마나 많이 부딪혔냐, 부딪히려고 노력을 했냐라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소개서가 파워가 좀 실리겠죠.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과정을 보는 거지 전공의 역량을 보는 거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사례를 좀 짧게 시간 관계상 예. 짧게만 좀. 이 친구 같은 경우 대학 보낼 때 정말 어려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성적이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1등급 받던 친구가 이제 3등급, 4등급 대로 떨어져가지고 상당히 조금 힘들었고 모의고사도 성적이 좀 안 나와서 정시를 지원하기에는 좀 어려웠으나 이 친구 또한 이제 리더십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이제 일본어를 이제 성적도 좋았고 일본어도 좋았고 그래서 외교관으로 일본어를 좀 사용해서 뭐 외교관이 되겠다라는 목표의식을 만들어서 이제 대학을 간 친구. 특히 이 친구는 집이 인천이면서도 학교도 인천에 있는데 그 표창동에 보면 백범 김구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까지 가서 도슨트 활동을 하고 지가 그걸 만들어서 했던 점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자기는 외교관이라든지 또는 국제 문화와 관련돼서 공부를 하겠다. 그거를 이제 대학에 어필했던 친구. 그래서 전공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잘 찾아가지고 좀 해놓은 되게 성실한 학생 같아요. 딱 봐도. 예. 자,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수험생 여러분, 건강한 계획으로 원하시는 대학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